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019년 11월에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유창성 지도 자료가 나갔는데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자료 활용법에 대한 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강초등학교 양설래입니다. 네. 이런 자료가 2019년 11월에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차례가 왼쪽에는 단원에 맞춰서 1학기, 2학별로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린이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왕이면 목표를 두고 나는 4학년이니까 이 정도 속도로 읽어야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늘 반복되고 지루한데 왜 여러 번 우리 선생님이 읽으라 하지? 왜? 이걸 읽어야만이, 유창하게 잘 읽어야만이 글을 읽는 최종 목적인 읽기 이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더 잘 따라 하겠죠. 각각을 살펴볼게요. 자, 읽기 유창성이라는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표현력을 살려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도 뭘까요, 친구들? 일단 정확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자에 적혀 있지 않는 글자를 덧붙여서 읽거나 아니면 글자에 있는 걸 빠뜨리고 읽어버리거나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즐겨 쓰는 말로 바꾸어서 해버리거나,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정확하게 읽더라도 읽기 유창성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거는 아니겠죠. 적당하게 속도가 있게 자기 학년에 맞는 속도의 빠르기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보처럼 끊어 읽는 게 아니라 대화글에서는 대화하는 느낌이 나게, 실감 나게, 표현력 있게 읽는 거, 이 세 가지가 유창성의 3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요. 읽기 유창성은 그냥 유창하게 읽으면 되지, 아이들 모두에게 이렇게 책임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글을 읽는 최종 목적은 읽고 나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력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더듬거리고 낱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유창성을 길러주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이 글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 인간은 쓸 수 있는 인지 용량, 특히 단기 기억의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이라고 하면 유창성이 부족한 학생은 읽어내는데 70에서 80%, 심지어는 100%까지 써버립니다. 그러면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죠? 물어보면 모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유창성이 좋은 학생은 반대로 읽어내면서 자동화되면서 이해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글의 많은 부분을 이해로 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길러줘야 될 읽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 여러분, 자세를 일단 바르게 펴고 또 가슴을 펴고 앉아야 되겠죠? 그 발음을 똑똑하게 알맞은 속도로 학년 속도에 맞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문은 말하는 이의 심정을 생각하며 실감나게 읽어야 되고, 또 강하게 읽어야 할 것, 약하게 읽어야 할 곳을 구분해서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루아침에 내가 벼락치기로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어 한다고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리 내어서 여러 번 읽어야 길러지고 또 매일 읽는 연습을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읽는 목표는 1분 안에 학년별 목표에 도달하게 빠르게 읽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최저 수준의 목표만 제시되어 있고, 이게 학년별 표준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전남 문해력 향상 연구회에서 어절 단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절 단위는 띄어쓰기가 있을 때마다 띄어쓰기 단위로 세는 것이 어절이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은 60어절, 2학년은 80어절,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15절씩 올라가서 6학년인 경우는 125절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학년의 아이들과 특히 6학년 선생님 125절 정도 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속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에는 선생님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창성 발달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읽기는 어떤 학자의 연구에 하면 로켓을 만드는 것만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한 85% 이상은 읽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처럼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발생적 문해력이 낮은 채로 학교를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는 학교 공부만으로 따라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창성은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읽기 이해력까지 기를 수 있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낱말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이해력 하기까지 유창하게 읽음으로써 계속 연습을 통해서 길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일견 단어입니다. 이거는 척 보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0.05초 만에 단어의 의미는 물론이고 발음이 순식간에 떠오르는 단어를, 그러니까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일견 단어라고 하겠죠. 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은 선생님들은 특히나 잘 알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선생님들 같이 볼까요? 초록말이 물속을 흐른다.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이 바다 안에 있는 물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면 금방 알 것입니다. 근데 위에 하는 말과 밑에 하는 말에 어휘를 모르면 뜻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견 단어를 길러주면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단어를 길러주는데, 다시 말해 쉬운 말로 어휘를 길러주는데, 어휘를 확장시켜주는데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견 단어를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낱말마다 하나씩 획득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속으로 읽으면 아무리 길러주고 싶어도 틀린 부분을 모르니까 오류를 수정해 줄 수가 없죠.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지 시각과 청각과 또 뇌 속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소리 내서 읽을 때 뇌가 가장 잘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잘못 읽는 오류 낱말은 4번 이상 소리내서 반복 지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오류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선생님이 문장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보세요. 사과나무 숲은 사과나무들의 꿈으로 가득했어요. 사과나무들은 모두 지난밤 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숲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작은 사과나무가 아직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어쩜 저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쥐죽은 듯이는 3, 5절로 되어 있죠. 근데 글자 수가 더 긴 알아차렸거든요는 7개의 글자가 하나의 어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차렸거든요, 알아차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자동화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에처럼 오류 적용을 통해서 4번 정도 지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알아차렸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알아차렸거든요. 알아차렸거든요. 뭐라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알아차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알아차렸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의 처음부터 작은 사과나무가, 여기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사과나무가 아직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글을 4번 이상 소리내어 반복 읽기를 하는 게 유창성을 기르는데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어제는 이 글을 주고 오늘은 이 글을 주고 내일은 이 글을 주고 이렇게 새로운 글을 자꾸 주면 더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글을 아이가 80% 이상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4번 이상 소리내어서 읽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읽어봐 이러는 게 아니라 교사가 우선적으로 표준독으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익숙해지면 하루 5분 정도면 충분. 그래서 어느 시간에, 국어 시간 앞 시간에 하면 제일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아이들한테 발전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되풀이 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교수 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겠죠. 자, 유창성 지도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어디서 쉬어 읽는가 끊어 읽는가 생각하고 들어봅니다. 개는 영리합니다. 집을 지키고 심부름도 합니다.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기도 하고 발걸음 소리만 듣고 주인인지 아닌지 알기도 합니다. 자,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개는 영리합니다. 집을 지키고 심부름도 합니다.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기도 하고 발걸음 소리만 듣고 주인인지 아닌지 알기도 합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들 읽을 때 개는 영리합니다. 문장이 짧다고 그렇게 지도를 하면 안 되겠죠. 주어부와 수어부로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요. 중간에 반점이 있는 곳에도 꼭 그 끊어 읽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읽을게요. 어디서 끊어 읽는가 잘 보고 좀 이따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옷, 음식, 그리고 집이다.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예절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집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잘 들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옷, 음식, 그리고 집이다.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예절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집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네, 잘했습니다. 이게 주어부와 서술부 그리고 의미 단위의 호흡에 유의하면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저학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절 단위로 끊어 읽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대로 어절 단위로 먼저 읽기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절 단위로 해볼게요. 수컷 사슴벌레는 큰 턱을 이렇게 읽는 것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곳부터 이렇게 쉬어 읽는 것이 어절 단위로 읽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컷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턱 옆에는 더듬이도 있어요. 수컷 사슴벌레의 등은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어요. 네,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기 연습을 시킵니다. 자, 좀 달라졌죠? 네, 여기서 정확하게 쉬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컷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턱 옆에는 더듬이도 있어요. 수컷 사슴벌레의 등은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어요. 네, 잘 읽었어요. 자, 그 다음 쪽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단원은 모두 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를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개구리는 문장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구리는 문단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이런 긴 글이 비로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딱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문해력이 뒤지는 아이일수록 너무 길다 이런 생각으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처럼 이렇게 어휘, 문장, 문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긴 글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화를 살필 수 있게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각 단원은 이렇게 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일견 단어를 늘리기 위한 활동이죠. 그래서 거기 본문에 나오는 글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 빠르게 읽어야 좋습니다. 빠르게 읽어야. 다 같이 가로로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콘크리트 센티미터 반듯하게 사무실 화실 이삿짐 살림하는 쇠못 공간. 그만. 이번에는 세로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화실 단단히 서랍 무거운 콘크리트 이삿짐 박혀 널빤지 기둥. 이번에는 저기 1인용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인용 속으로 네모난 공간 사무실 상자 창문. 장식 쇠못 반듯하게.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지금 여기는 비교적 평이한 낱말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단어는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도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잡아서 짧은 글짓기를 하면서 어휘를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장 지도가 있고 세 번째는 문 단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있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아주 유창하게 잘 읽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긴 글 읽기로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여기 두 번째 활동과 세 번째 활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동 문장 단위로 발음이 좀 어렵거나 좀 그런 문장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1번 문장 읽어보자, 2번 문장 읽어보자, 3번 읽어볼까?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단으로 가서 문단도 첫 번째 문단은 글을 양이 좀 글밥이 적고요. 갈수록 많아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긴 글을 그냥 단순히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유창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냥 글자가 많으면 하기도 전에 머리부터 아프죠. 그래서 아까 문장으로도 나눠놓고 문단으로도 나눠놓고 이랬습니다. 우리 4학년이 하기에 적당한 어절 30초 동안 50어절인데 지금 54어절로 잘랐거든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어디에서 끊어 읽는가, 어디에서 쉬어 읽는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 친구들 연필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천천히 좀 읽을 거예요. 특히 끊어 읽기와 쉬어 읽기를 하는 곳에는 더 천천히 읽을 거거든요. 그런 곳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쉬어 읽는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쉬어 읽기 잘 표시했습니까? 네, 그러면 맞게 했는가? 자, 선생님이 한 것과 비교하면서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선생님이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은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시작.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한 사람을 시켜볼게요. 그 친구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가연이가 한번 한 문장씩 읽으면, 한 문장이 아니라 끊어 읽는데 읽으면 우리가 따라 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의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네, 우리 가연이 잘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 3번 읽기 지루하죠.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활동인데 오른쪽에 저렇게 동그라미를 3개 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칠 때마다 안을 까맣게 메우는 거죠. 그런 활동이 단순하지만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잘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표시된 책을 보고 읽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여기까지 표시해 보세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해야 되죠? 자,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4학년 친구들이 1분 동안 읽어야 될 어절이 몇 어절이죠? 100어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기 54어절로 약 반 정도 되어요. 그래서 30초 동안만 이거 할 거예요. 30초 동안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못 읽으면 끝까지 더 읽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읽어야지 용기가 있는 것이지 다른 친구들이 끝내니까 중간에 그냥 대강 얼버무리고 끝내버린 건 용기 없는 짓이에요. 자, 선생님이 시계를 놔둘 거니까 내가 끝나면 자기가 선생님이 땡 하면 어디까지 읽었는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읽은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30초 잴게요. 자, 가끔씩 비 오는 날 하면 여러분 각자 속도 소리 맞춰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읽고요. 나는 선생님이 아까 누누이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없는 걸 막 넣어서 읽거나 있는 글자를 빠뜨리고 읽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으면서 한 번 읽으면 이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제목은 선생님이 읽고요. 내용 나는 할 때 선생님이 초를 딱 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못들은 손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냉정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썼습니까? 몇 초 걸렸는가? 금방 쓴 거보다 1초만 당겨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빨리 읽는 친구도 있고 늦게 읽는 친구도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빨리 1초만 당겨보게 두 번째로 시도해 볼게요. 자, 준비. 가끔씩 비 오는 날 시작.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손보다 조금 위로 기울어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29초. 오, 자,
여러 친구들 뒤쪽에 가면 그 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여기에 1차는 몇 초였고 2차는 몇 초였는가 기록해 볼까요? 자, 적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에도 한번 점으로 찍어서 표시해 볼까요? 10이니까 이 정도에. 두 번째는 26초 당겨졌네. 26초는 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6차까지 해서 나의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물론 저학년은 좀 힘드니까 이 과정은 생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차까지 보통 아이들이 6차 때 가장 좋은 빠른 속도가 나오겠죠. 맨 앞면에 여기 앞면에 그래프를 또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 각 단원에서 했던 가장 최고 속도 중에 하나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학기 전체적으로 아이의 유창성이 어떻게 향상되었나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제가 했던 방법은 반복읽기 중에 처음에는 교사가 표준독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읽어주면서 띄어읽기와 쉬어읽기를 아이에게 표시하게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소리내서 그 쉬어읽기에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범독 학생을 따라 읽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선생님이 각자 3번씩 읽어보세요 해서 동그라미를 3개 쳐서 각자 연습할 시간을 주고 비로소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선생님이 수업 기술을 발휘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번갈아 가면서 한 문장씩 읽기, 선생님과 학생이 한 문장씩 읽기, 또는 또 특정한 잘 읽는 학생 한 명과 나머지 학생들이 읽기, 또 선생님은 좀 실감나게 읽기 위해 대화글을 읽고 나머지 친구들은 줄글을 읽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주면서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 놀이를 좋아한다는 특성을 살려서 짝끼리 또는 모든끼리 길게 읽기 시합을 하면서도 유창성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할 때는 동일한 글을 학생용과 교사용을 준비를 하고 정해진 1분이 측정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읽고 나서 본문의 첫 글자를 읽을 때 초시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스크림에 시계를 화면에다가 딱 띄워놓고 자기가 다 읽었을 때 몇 초가 됐는가 표시를 해서 기록하게 하면 학급 아이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또 측정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은 부분에 표시를 하고 녹음한 것을 아주 느린 아이는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틀린 글자를 지도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는 1분 동안 읽은 글자 수에 틀리게 읽은 글자 수를 빼가지고 한 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르게 읽었다거나 또는 빠뜨려 버리고 읽었다거나 자기가 평소에 잘 쓰는 말로 대체해서 읽었다거나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읽었다거나 또 3초 이상 못 읽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모두 오류로 잘못 읽은 걸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이제 유창성 지도할 때 우리 아이 속도가 처음에 어땠지?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된 책자의 뒤쪽에 보면 평가 자료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도 글이 2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글은 좀 더 빨리 읽습니다. 근데 정보체 글은 좀 느리게 읽죠. 그래서 진단 도구도 유창성 이야기 글도 있고 정보체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거를 6가지 단계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용으로 왼쪽은 아이들한테 인쇄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오른쪽은 각 어조를 선생님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적된 어조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5월, 7월, 9월, 11월 해서 각각의 글들이 있습니다. 역시 학생용, 교사용으로 구별되어서 나와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확인 평가용 글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죠. 어제 가르친 것이 내가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오늘 다 알기를 바라죠. 근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단기 기억으로 인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1번처럼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아이들은 2번처럼 발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물이 끓으려면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딱 되어야지 끓죠. 그러니까 99도까지는 표시는 나지 않지만 뭔가 밑에서 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그 원리를 알고 재미를 붙이게 되면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것도 못 읽어. 집중해서 읽어봐. 3번 읽어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그래도 못 읽는 아이가 더 더듬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사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가 있겠습니다. 그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교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어. 이렇게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이 유창성을 국어 시간에 5분씩만 투여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런 자료를 복사를 해서 아이들 모두에게 한 권씩 주면서 아이들이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읽기 이해력으로 가는 지름길인 읽기 유창성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활용에 대해서 공부한 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